선생님,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무릎이 더 아파요. 왜 그럴까요? 72세 정경자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7세, 50년 넘게 어르신들의 무릎과 허리를 진료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훈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심해진 환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무릎은 삐걱거리고 어깨는 욱신거리고 허리는 뻐근하고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이 매일 냉장고나 피아노를 들어 올리는 거라면 어떨까요? 놀라셨죠? 하지만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보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정할머니는 TV에서 좋다고 소개된 무릎 꿇고 쪼그려 앉기 운동을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오셨습니다. 결국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수술을 받으셔야 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GA 정원에서는 오늘 60세 이상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를 공개합니다. 정경자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운동을 바꾸신 뒤 지금은 무릎 통증 없이 잘 걷고 여행도 다니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바른 운동법으로 평생 통증 없이 잘 걷고 허리도 끝까지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잘못된 운동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직후 바로 운동하기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바로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험한 함정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6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30년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바로 공원으로 나가 조깅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새 8시간 동안 누워 있으면서 관절이 굳어집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관절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아침에 관절이 더욱 뻣뻣해집니다. 또한 새벽 시간대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심근경색 10명 중 7명이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아침 운동법을 알려드릴까? 먼저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 다음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세요. 발목 돌리기, 무릎 구부렸다 펴기, 어깨 천천히 돌리기 같은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실제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에 하세요. 이때가 혈압도 안정되고 관절도 충분히 풀어진 시간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운동 습관은 쪼그려 앉기와 무릎 꿇기 운동입니다. 하루 100번 쪼그려 앉기만 해도 다리 힘이 좋아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꿇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하체 근력을 키우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무릎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정순자 할머니는 유튜브에서 본 운동법을 따라 매일 쪼그려 앉기를 200번씩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3개월 후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쪼그려 앉을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소의 7배입니다. 60kg인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420kg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는 피아노 한 대를 무릎으로 떠받치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 이런 과도한 하중 운동이 관절 건강에 위험하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상식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60세가 넘으면 연골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하체 근력 운동법도 알려드립니다. 쪼그려 앉기 대신 의자를 이용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근육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으로 의자를 잡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고 엉덩이 힘으로 밀어 올리면서 일어나세요. 하루 10번씩 3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앉는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만 앉고 5초 버틴 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방법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와 정순자 할머니도 이런 방법들을 따라하신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운동하고 계세요. 선생님, 이제 운동이 정말 즐거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새벽 운동보다는 몸이 깨어난 후에 현명한 운동이, 쪼그려 앉기보다는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이 진짜 건강을 지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운동 습관은 오르막 등산을 무리하게 하기입니다. 등산은 최고의 운동이야. 숨이 찰수록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등산도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제 환자 중 69세 박동철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관악산에 오르셨습니다. 30년간 등산을 해오시면서 나는 산이 내 친구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나는 평생 산을 탔는데 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릎이 아픈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심장 기능이 20대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서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등산 중 심장마비 10명 중 8명이 60세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하산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평지 걷기의 5배입니다. 체중 70kg인 분이 하산할 때마다 무릎에 350kg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는 냉장고 하나를 무릎으로 떠받치면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등산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가파른 산 대신 둘레길을 선택하세요. 경사가 완만한 길로 천천히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북한산 둘레길, 남산 둘레길처럼 평지와 비슷한 코스를 선택하세요. 둘째, 등산 스틱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가지 마세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걸으세요. 숨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다섯째, 30분 걷고 10분 쉬는 패턴을 유지하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무릎 관절에 가는 부담은 물론 등산이 훨씬 더 안전하고 즐거워집니다. 그럼 이번엔 많은 분들이 팔 건강에 좋다고 믿고 실천하는, 그러나 오히려 어깨를 망칠 수 있는 운동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잘못된 운동 습관은 팔을 머리 위로 반복해서 들기입니다. 어깨 아픈 거 물병 들고 팔 돌리면 좋아진다던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은 어르신들이 생수병을 들고 팔을 크게 돌리거나 머리 위로 들어 올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어깨를 망가뜨리는 운동입니다. 제 환자 중 74세 최순자 할머니는 어깨가 결리고 아픈 데는 이 운동이 좋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매일 1.5리터짜리 물병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3개월 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회전근개라는 어깨에 힘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어깨 근육과 힘줄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특히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은 40세부터 서서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거운 물병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 약해진 힘줄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은 의학적으로 충돌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릴 때 어깨뼈와 팔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그 사이에 있는 힘줄이 눌리게 됩니다. 마치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올바른 어깨 운동법도 알려드립니다. 첫째, 물병 대신 맨손으로 하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팔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팔을 가슴 높이까지만 올리세요. 머리 위로 올리지 말고 어깨와 평행한 높이까지만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빠르게 돌리지 말고 5초에 한 바퀴씩 천천히 돌리세요. 넷째, 앞으로 10번, 뒤로 10번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다섯째, 벽 밀기 운동을 해보세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밀듯이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동철 할아버지와 최순자 할머니도 이런 방법들을 따라하신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제 등산이 정말 즐거워요. 무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시고 최 할머니는 어깨가 정말 편해져서 빨래도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정상 정복보다는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진짜 등산이고 어깨 운동은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5번째와 6번째 잘못된 운동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잘못된 운동 습관은 하루 만보 무조건 채우기입니다. 하루 만보만 걸어도 건강하다. 이런 말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만보계를 차고 열심히 걸으십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만보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7세 신미경 할머니는 매일 만보를 채우기 위해 2시간씩 걸으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걸었는데 왜 발바닥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발바닥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층이 얇아집니다. 젊을 때는 발바닥에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 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층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만보를 걸으면 발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가 넘으면 허리 근육도 약해집니다. 만보는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실제로 과도한 걷기로 인한 발바닥 근막염,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6번째 잘못된 운동 습관은 유튜브 운동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유튜브에 나온 운동 따라하니까 좋던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최근 많은 어르신들이 유튜브에서 운동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데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1세 윤정수 할아버지는 유튜브에서 본 10분 전신 운동을 매일 따라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니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2달 후 어깨와 무릎에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20, 30대의 관절과 근육 상태를 기준으로 한 운동을 60세 이상이 그대로 따라하면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유튜브 운동은 개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깨에 문제가 있는 분이 팔을 크게 돌리는 운동을 따라하거나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이 점프 동작을 따라하면 기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더 빠르게, 더 많이를 강조하는 운동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지만 60세 이상에게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걷기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걸음수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하세요. 만보 대신 하루 2, 30분 걷기를 목표로 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푹신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발바닥 충격을 줄여주는 쿠션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셋째,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걸으세요. 10분 걷고 2, 3분 쉬는 패턴을 반복하세요. 넷째, 평지에서 걸으세요. 언덕길이나 계단은 피하고 평평한 길에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발바닥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즉시 중단하세요. 올바른 운동 영상 선택법도 알려드립니다. 첫째, 시니어 전용 운동 영상을 찾아보세요. 60세 이상, 시니어, 중장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영상을 선택하세요. 둘째,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 위주의 운동을 하세요. 빠르고 격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셋째, 의자나 벽을 이용하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서서 하는 운동보다는 안전장치가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넷째, 짧은 시간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30분짜리 운동보다는 10에서 15분짜리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다섯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아프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여섯째, 전문가가 만든 영상을 선택하세요. 물리치료사, 의사, 운동 전문가가 만든 영상을 우선 선택하세요. 신미경 할머니와 윤정수 할아버지도 이런 방법들을 따라하신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할머니는 이제 걷기가 정말 즐거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니까 좋아요라고 하시고 윤 할아버지는 이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많이 걷는 것보다는 내 몸에 맞게 걷는 것이 진짜 건강 걷기이고
젊은 사람 운동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내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잘못된 운동 습관은 운동 안 하면 불안한 중독형 습관입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휴식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71세 장명호 할아버지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30년간 하루도 안 쉬고 운동했는데 왜 갑자기 몸이 피곤하고 자주 아픈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회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쉬면 회복됐지만 나이가 들면 2, 3일은 쉬어야 제대로 회복됩니다. 매일 운동하면 근육이 쌓인 피로를 풀 시간이 없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과훈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과훈련 증후군에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감기에 걸리고 몸이 늘 피곤하고 운동 능력도 오히려 떨어집니다. 올바른 운동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3일 운동하고 2일 쉬는 패턴을 유지하세요. 월, 화, 수요일 운동하고 목, 금요일은 쉬고 토요일 운동하고 일요일은 쉬는 방식입니다. 둘째,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평소보다 피곤하거나 운동하기 싫은 날은 과감히 쉬세요. 아침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에 하세요. 몸이 충분히 깨어나고 관절이 풀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대화할 수 있는 강도로 운동하세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적절한 강도입니다. 조금 힘들지만 견딜만하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넷째,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수영, 아쿠아로빅, 실내 자전거, 평지 걷기가 좋습니다. 점프나 급격한 방향 전환이 있는 운동은 피하세요. 다섯째, 주 3, 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2,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아프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혼자 운동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일곱째,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에는 실내에서 운동하세요. 운동화는 쿠션이 좋고 미끄럽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휴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 3회 운동하는 그룹이 매일 운동하는 그룹보다 근력과 지구력이 더 좋았습니다. 또한 부상 발생률도 40% 낮았습니다. 장명호 할아버지도 이런 원칙들을 따라하신 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운동할 때 힘도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쉬는 것도 운동이었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몸의 주인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운동을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운동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더 강해지기 위해 운동했다면 이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세요. 기억하세요. 운동과 휴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 다 균형을 맞춰야 진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60세 이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 직후 바로 운동하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관절이 굳어 있고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동하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대신 오전 10시 이후에 충분한 준비 운동 후 시작하세요. 두 번째, 쪼그려 앉기와 무릎 꿇기 운동. 무릎에 420kg, 피아노 한 대 무게를 올리는 이 운동은 연골을 빠르게 마모시킵니다. 대신 의자를 이용한 앉았다 일어나기나 벽에 등을 대고 하는 운동을 하세요. 세 번째, 오르막 등산을 무리하게 하기. 가파른 산길은 심장과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하산할 때는 350kg, 냉장고 하나 무게가 무릎에 실립니다. 대신 둘레길 같은 완만한 코스를 선택하고 등산 스틱을 사용하세요. 네 번째, 팔을 머리 위로 반복해서 들기. 어깨 힘줄이 약해진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 회전근개가 손상됩니다. 대신 팔을 가슴 높이까지만 올리고 맨손으로 부드럽게 운동하세요. 다섯 번째, 하루 만보 무조건 채우기.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보는 60세 이상에게는 과부하입니다. 대신 하루 2, 30분 시간을 정해서 편안하게 걸으세요.
6번째, 유튜브 운동 무조건 따라하기. 젊은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따라하면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대신 시니어 전용 운동 영상을 찾아서 천천히 따라하세요. 7번째, 운동 안 하면 불안한 중독형 습관. 매일 운동하면 오히려 과훈련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3일 운동하고 2일 쉬는 패턴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자주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더 안전하게, 더 꾸준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제가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비밀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70세에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포기하는 것보다 80세까지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환자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모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열심히 운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쳤습니다. 다행히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된 후에는 모두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하지 마세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 후 오전 10시 이후에 운동하세요. 둘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아파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셋째, 하루라도 쉬는 날을 만드세요.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은 젊어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손자와 함께 놀아주고 싶고, 여행을 다니고 싶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올바른 운동을 시작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의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정원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한 100세를 위한 여러분의 동반자, 지혜의 정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